장모에게 간을 이식해준 사위 김대호.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없이 자랐던 그는 아버지마저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참 힘들 때 그때 우연히 장모님을 만나서 아들같이 생각하시고 저도 엄마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정이란 거를 느껴보는 게 그때가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 장모와 사위의 인연을 맺은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간 수치도 너무 안 좋아지시고 간경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 혼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다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진짜 부모님 같고 엄마 같고 그래서 제가 간식해주겠다고요. 그렇게 살리고 싶었죠. 사위는 간의 70%를 장모에게 이식해줬고 장모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머님이 저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너 때문에 살았다, 정말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어머님을 지킨 건 가정을 지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뿌듯하죠. 간 이식으로 가족을 지킨 김대호 씨를 소개합니다.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에 아드님이 태어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아드님이 태어나기 한 달 전에 큰 수술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이 태어나기 한 달 전이면은 참 마음으로도 참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큰 수술을 할 결심을 하셨습니까? 네, 우선 그 주위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간 이식 수술을 하게 됐느냐 하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저희 장모님이 진짜 저희 어머님 같은 마음도 있고 당연히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머님한테 말씀 그렇게 하셨지만 친자식이라도 그렇게 내 간을 이렇게 선뜻 이렇게 수술해서 한다는 게 사실 또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사위가 장모님한테 이렇게 간 이식을 했고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이렇게 수술하셨는데 오늘 그 강연 주제를 보니까 장모 사랑은 사위예요. 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안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힘들 때 이제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제 저에게 다가와 주셔서. 그러니까 장모님은 나의 친어머니와도 같은 분. 예, 맞습니다. 네,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사위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얘기신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위인지 박수를 청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호입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이야기들 다들 들어보셨죠? 그만큼 이제 사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그 누구보다 애틋해서인데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을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장모 사랑은 사위라고요. 저는 저희 장모님에게 제 간의 70%를 떼어드렸습니다. 네. 주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결정을 했냐고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저희 장모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또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간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랑 별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하고 아버지, 저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항상 그 어머니에 대한 빈자리가 항상 엄청 컸어요. 이제 시장을 장을 보러 가게 되면은 어머니하고 많이들 다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시장을 가게 됐습니다. 저 멀리서 이제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여자애가 걸어왔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왜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실까? 그렇게 돼서 아버지랑 같이 손을 잡고 가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미안한데 나 아는 척 하지 마. 이러고 혼자 걸어갔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도 엄청 가슴 아프고 아버지한테도 너무 죄송한 일이에요.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계속 같이 쭉 살았는데 할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머니가 없다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그만큼 더 애틋하게 대해주시고 저도 진짜 할머니가 진짜 엄마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기대고는 싶은데 누구한테 말하고는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되나?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그날도 이제 학교 갔다가 이렇게 집에 오면서 어떻게 하다가 장모님을 뵙게 됐는데 장모님께서 딱 저를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예.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는 제가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 무엇이든지. 그렇게 힘들 때 장모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을 잡고서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가기 전에 장모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 집에 먼저 와서 한번 밥 한 끼 먹지 않을래? 알겠습니다. 갔어요. 처음 갔는데 장모님께서 닭볶음탕을 해주셨어요. 예. 제가 뭐 어머님이 해주신 것도 되게 맛있기는 하지만 제가 닭볶음탕을 또 원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또 맛있게 먹으면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면서 이제 TV 위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는데 가족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이제 집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딱 꽂혔어요. 아, 이상형이다. 와, 이쁘다 하고서 네,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 가는 당일날 장모님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을 손을 잡고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장모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모님께서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사람이 열심히 밥을 했죠. 쌀 씻고 하는데 반찬이 없네. 라면을 끓여줬어요. 근데 그 라면이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너무 짰어요. 네, 진짜 너무 짰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취업을 나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21살 때였는데 이제 그날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한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저희 이제 사회복지사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빨리 집에 가보셔야 될 것 같다고. 저희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셔서 전에도 이제 한번 크게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놀랬죠. 택시 타고 집으로 막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앞을 딱 보니까 웬 남자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아저씨들은 누구지?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경찰인데요. 혹시 누구세요? 아, 저 이 집 아들인데요.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세요. 들어갔어요. 방으로.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돌아가셨어요.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21살이란 나이가 아직은 제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아직 마음을 다 추스리지 못한 채로. 군대 가서도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제가 군대를 전역하게 돼서 그 다음에 장모님하고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모진 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왜?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저희 장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 시집을 가서 힘들게 살면 어떡하나. 하지만 제가 전역을 하고 나서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점차 신뢰를 더 쌓아갔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서 이제 제가 24살 때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처갓집 가정도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아주 큰 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다리 한쪽이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불편하셔서 좀 잘 걷지 못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죠. 그렇게 되면서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에 이제 장모님께서 자꾸 복수가 차시고 황달이 계속 있으셔서 병원을 갔습니다. 대전에 이제 큰 병원을 갔는데 처음 받은 진단이 간경화가
A, B, C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C등급이고 이제는 간 이식 수술밖에 없습니다.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수술을 하셔야 된다면 내가 해드려야겠다. 그만큼 친아들처럼 나를 대해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장모님에게 난 그렇게 꼭 해줘야겠다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계셔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조직 검사 및 뭐 CT, MRI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머님하고 너무 잘 맞다는 거예요. 검사를 하고 나서 이틀 후 5월 15일 날 바로 수술에 들어가게 됐어요.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제가 중환자실로 갔어요. 딱 걸어가서 장모님을 뵀습니다. 그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계시지만 딱 보는 순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뿌듯했어요. 저희 엄마, 진짜 피를 나눈 엄마는 아니지만 진짜 엄마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가족들도 있을 텐데 왜 사위가 그렇게 간 이식을 해주냐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장모님을 진짜 제 엄마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만삭이었어요. 산딸이었죠. 산딸이었고 이제 저희 집사람 밑으로 처제가 한 명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시집도 가지 않았고 여잔데 여자 배에 그렇게 큰 흉터를 남기면 어떡할까. 그러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수술을 하게 된 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6월 17일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태어나면서 저희 집사람은 엄청 힘들어했어요. 막 머리끄댕이는 못 잡고 옷을 막 잡으면서 막 힘을 주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어요. 그때 조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남편분 왜 이렇게 웃어요? 너무 기분 좋아서 웃어요. 진짜 그 말이 딱 맞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아들이 이렇게 순산할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저희 가정이 깨지지 않아서 이 행복이 깨지지 않아서 너무 지금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김대우 씨,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지금? 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제가 뵈기에는 혈색도 좋으시고요. 네. 정말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그 사랑하는 사위를 또 지켜보시려고 바로 그 어머님, 장모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좀 박수로 환영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수술하신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아직이요. 지금 어떠세요? 건강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요, 사위가 간 이식을 해줬다라는 그 사실을 알으셨을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요. 놀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네. 자식도 아니고 사위라면 남남인데 아주 난 참 기가 막히고 참 너무 꿈속에서 막 헤매는 것 같았어요. 네. 참 그게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네. 어려운 일을 이렇게 사위가 하셨는데 이 사위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실래요? 전 사위라고 생각 안 해요. 대호야,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그런 우리 아들이다.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둘인데 네. 아주 너무나 진짜 우리 대호 자꾸 이렇게 대호대호 하는데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뭐 아들, 친아들 같이. 네. 네. 네, 너무 사랑하고 네. 정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우리 대호 정말 앞으로 건강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진짜 잘 들었고요. 어머니한테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어머니한테 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라든가. 네. 네, 어머니 우선 수술이 너무 잘 돼서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몸 건강하시고요. 또 앞으로도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항상 곁에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네,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해 대호야.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건 뭐 하여튼 그 모자보다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오가는 대화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참 감동적입니다. 자, 이제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 손에 버튼 다 드셨죠? 이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연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김대호 씨의 장모 사랑은 사위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수술팀 들어갈 때보다 더 떨려요? 아니죠? 네, 더 떨립니다. 자, 지금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는 96도가 나왔습니다.